시장의 거물들은 리플 XRP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도 리플과의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미래, 그 미래의 시작점에 여러분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암호화폐 전문 금융 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최근에 노보그라츠가 이런 말을 해요. XRP에 대한 부정적인 내 전망이 틀렸다. XRP가 이처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라고 밝히면서 리플에 대한 인식을 바꾼 거죠. 여기에 더불어 한 마디 더 하는데, 리플 커뮤니티는 진짜여다.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관련 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XRP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하며, 그동안 노보그라츠는 XRP 유통과 지속적인 사용사의 개발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 왔었는데, 입장을 바꿔 이제는 시장에서 XRP가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물론 현재 리플 XRP가 시세적으로 크게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물들은 XRP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XRP는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광고되는 토큰 중 하나거든요. SEC와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물론 상승이 억제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는 데 영향을 미쳤기도 하죠. 이러한 근거와 더불어 리플은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과 글로벌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여러 노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나아가면서 관련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성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가치를 높여 XRP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XRP가 내년에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으로서 $10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10라는 가격에 도달하는 게 현재가에 대비해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XRP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기대해볼 만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런 리플의 전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 전달해드리자면, 먼저 리플과 트렌골로의 파트너십을 말씀드려보려 하거든요. 먼저 트렌골로의 탄생 배경을 보면 200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에 의존했었는데, 이 근로자들은 종종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해외 모바일 충전을 구입했지만 이걸로 금액을 전송하는 게 비효율적이었고, 이런 국경 간 전송을 위한 원활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트렌골로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만큼 트렌골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국경 간 송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기업으로, 현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전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아시아 최고의 국경 간 결제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 트렌골로를 리플이 2021년 지분의 40%를 인수함으로써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기업 블록체인 및 암호화 솔루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들의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여 전통적인 자금 조달의 전제 조건 없이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기능, 즉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애고 수수료를 낮추고 실패율을 0%로 만드는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이 됐는데, 이 협업은 리플의 전망에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이런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금융 표용에 전념하는 소셜뱅킹 플랫폼인 GEA는 리플의 페이먼트를 채택하여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했는데, 사전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GEA는 3개월 만에 거래가 70%나 증가하여 3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촉진했어요. 리플의 기술력이 기업의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만든 거죠. 더불어 트렌골로는 지금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70개 이상의 국가의 송금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트렌골로와 리플 페이먼트의 분산 원장 기술 DLT의 장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유동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 선호하는 결제 시스템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전 세계적인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가진 리플을 알아보고 점점 더 많은 중앙은행들 역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에 대해 독일의 중앙은행이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독일 중앙은행인 도이치 분데스뱅크가 일전에 발표했던 보고서 내용으로 7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무엇보다도 분산 원장 기술 DLT와 블록체인의 부상이 국경 간 전송에 대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이치 분데스뱅크는 DLT 기반 자금 형태 및 인프라를 논의하면서 섹션에서 리플을 예로 인용했는데, 리플이 최근 리플 페이먼트로 브랜드를 변경한 리플넷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면서 리플은 주문연 유동성 ODL 솔루션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신용을 주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사전 자금 조달 없이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도이치 분데스뱅크 고객이 네트워크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어요. 즉 결제 환경의 혁신으로 리플을 언급한과 동시에 도이치 분데스뱅크의 고객 역시도 리플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잠재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독일의 중앙은행 역시도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리플은 지난 10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CBDC 관련 보고서에서 솔루션으로 언급되었고,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리플을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칭찬하는 등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리플의 기술력을 눈여겨보고 보고서에서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 은행의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리플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리플 내 시장의 움직임 살펴볼게요. 최근 구글이 공식적으로 상장 지수펀드 ETF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죠. 구글은 2018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를 강경하게 금지했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2024년 1월 29일부터는 광고주가 제품 및 서비스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글의 인증을 받으면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다고 공지를 한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ETF 신청 데드라인은 1월 10일 내외로 비트코인의 ETF를 SEC가 승인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 구글 역시도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정상급의 기업인 구글이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있을 시장의 이벤트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미 대선, ETF, 구글의 광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상승장에 더욱 폭발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이후 열리는 FOMC 회의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FOMC에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여 2개월 연속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전년 대비로는 3.1% 올라 전달에 3.2% 상승해서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 대비로는 0.3% 올라 10월에 0.2% 상승해서 소폭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4%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는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셔서 보셔야 할 소식이므로 유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